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상당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사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또, 어, 한 주 빠진 거가 오랜만에 한 것처럼 그러게요. 보이지. 예, 맞습니다. 예. 벌써 25회입니다, 아, 박사님. 예. 어떻게, 지난주는 상당히 또 바쁘셨죠? 그렇죠. 내가 이제 항상 매년마다 6월 25일이 낀 주가 내가 제일 바빠. 어, 그렇겠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또. 호국보훈의 달인데다가 이제 6.25 네, 전쟁. 네. 내가 이제 전쟁 조공이라고 네, 맞습니다. 뭐 곳곳에서 이제 6.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음, 불러가지고 항상 아, 그 6.25 주가 바빴습니다. 네, 이번에 뭐 멀리 갔다 오느라고 제주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아, 하루 폈죠. 네. 그 박사님 또 최근에 안 물어 저희가 어,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약간 그런 내용이 음. 그 토론 있었잖아요. 그 미국 토론. 미국 예, 대통령 토론회, 토론 대통령 있었는데 토론회. 그거 혹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 토론회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바이든 트럼프를 우리는 원래 트럼프가 100% 이길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 바이든이 토론회를 하자고 그래서 놀랬어, 솔직히. 아, 저거 죽으려고 결심했네 하고서. 불리한데. 근데 이제 결국 토론회를 하는 바람에 죽었지. 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한국 언론에서도 또 보니까 그 바이든 거의 폭망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맨 처음에는 제목이 저 나오더라고요. 한정패 이렇게 썼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네네. 기자들한테 근엄하게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음, 그 90분 동안 토론했잖아요. 네. 그 토론한 것이 전부 다 글자로 다 돼 있어. 음, A4 용지로 찍으면 한 40페이지가 좀 넘어요. 네. 그거 다 읽어본 사람이 있냐고. 기자들 중에. 어, 아,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네. 그거 다 읽어보고서 해설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지 음, 나는 다 읽었어요. 어, 그걸 읽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겠네요. 자신 있게, 권위 있게.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전부 어디 뭐 찌라시 보고서 뭐 오늘 보니까 그 누구 오바마의 부인이 나오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더라고 한국 거에. 아, 진짜요? 근데 참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이길 거다. 미셸 오바마는 압도할 때 압도. 아, 이런 엉터리들이 네. 그래서 참 그 미국 대선이 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지금 다 오히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네. 그 바이든은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주 우호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음, 바이든 잘했잖아. 근데 네가 잘한 것을 설명도 음, 못하니가 이제 민주당의 분노야. 자기가 잘한 음, 것조차 설명 못하는 사람. 아, 그래서 이것은 그 정책 대결은 이쪽 사람은 저쪽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음, 서로 반대예요. 음,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음, 정말 대통령다워 보이느냐? 음, 거기에서 아니라는 것을 들킨 거야. 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미국의 대부분의 민주당 여론이 아니 바이든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다 음, 외우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지가 하는 거 다 알아. 음,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치매하냐 그랬는데 서로 음,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조금 그런 것 거기서는 그거를 같기도, 가릴 수가 없었어. 왜? 아, 그렇게 된 그거는 그 공개 거군요. 방송이니까. 네네, 공개 방송 아닌 거는 전부 빼고 하고 다 이러면서 하고 음, 가끔가다 이제 좀 이상한 어정쩡하게 하는 그런 비디오가 도는 거는 그 민주당 신문들이 저거는 공화당 나쁜 놈들이 일부러 조작한 거다, 조작한 뭔가, 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요번에 그랬었는데, 다 들킨 거지. 네, 그게 이제 요번에 그 대통령 토론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오히려 아니 바이든이 이걸 안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아,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너는 범죄자야. 난 범죄자랑 토론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랬었죠.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어, 폭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히려 그런 치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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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났던 음. 토론회에 대해서 그렇지.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음. 네, 이번에는 좀 일본이 어, 그 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기에 이렇게 강하게 발전할 수 그렇지. 지금 있는가에 우리가 대해서 이제 그 또, 오늘이 25번째 시간인데 예, 그 맞습니다. 현대사를 쭉 하면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조선이 망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죽였다. 네, 그게 우리의 정설인데 우리 국제정치학조는 강한 일본이 약한 한국을 죽였다가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우리는 약했고 일본은 세졌는가? 음. 그거를 이제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음. 갑자기 센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음. 그것도 그 역사의 그 궁금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미처 그거를 내가 이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 영국 학자가 쓴 비슬리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영국 학자가 쓴. 영국 학자가 쓴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칼 막스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공산주의 제국주의론이거든. 레닌의 레닌의 제국주의론. 예. 그것이 여지없이 붕괴가 돼. 일본의 일본 역사는. 사례만 봤을 때. 일본의 사례만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산주의 공부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음.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는 결국 전쟁을 한다. 전쟁은 제국주의 때문에 나는 거야.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게 레닌의 제국주의란 말이죠. 네. 그런데 레닌의 제국주의 가지고서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예 설명이 안 돼. 한 칼에 그냥 그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영국을 보고서 제국주의를 얘기하는데 영국이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는 전쟁을 야기한다라는 네. 것이 레닌주의의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논리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겠네요. 때문에 다 전쟁하는 거다. 그러네요. 예. 그 다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면 전쟁을 안 한다. 네. 가 되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로마는 왜 전쟁을 했니? 이게 설명이 일단 안 되지.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국가만이 전쟁을 한다라고 레닌이 주장을 하는데 왜 중공하고 소련이 싸웠냐? 옛날에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싸우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레닌의 이론을 박살내는 중요한 사례가 일본이라. 레닌, 당신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마지막 단계,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 산업 하여간 쭉 가갖고 맨 마지막에 수정자본주의가 맨 마지막인데 독점자본주의 때 전쟁이 나는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자본주의 발전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갈 때, 제국주의로 갈 때가 일본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냐 아니냐. 일본이 발전하기 전에 제국주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되네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가 일본 제국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때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오히려 그 전이죠. 네.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그렇죠. 제국주의를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다 하는 레닌의 이론은 일본 사례에서는 완전히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요 영국 학자가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이거를 미처 오늘 그 강의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례는 그 제국주의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레닌의 제국주의를 여지없이 뭉개는 박살내는 그런 사례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제국을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한 나라야. 네, 그렇죠. 원래는 경제가 발전해서 제국주의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자본주의야. 일본은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네.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그냥 군국주의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군사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식민지를 막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더불어 발전한 거지. 2차 대전 할 무렵에는 일본 경제도 어느 정도 큰 거라. 네. 근데 이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때는 경제가 크기 전이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그 얘기가 일본 제국주의 책 맨 앞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국주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제국주의다. 그게 이제 이 책의 서문이에요. 그 비슬리라는 사람이 쓴 일본 제국주의 이 서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일본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가 우리가 그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준비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 화면에 박성수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분이 좀 어떤 분이실까요? 박성수 교수 책을 내가
상당히 좋아해요. 저번 책을 여러 권 읽고 있고 지금도 네. 잘 그 애장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고종 얘기한 그 스타일이 있지. 네네네. 그 스타일이 저 책에서 이제 우리 박성수 교수의 책에서 내가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종이 11살 때 왕이 돼가지고 네. 가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생각나요? 혹시? 군밤장수. 개동의 군밤장수를 잡아다 죽여라. 네. 저분 책에 나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그 원조는 다른 데 있지만은 네. 그것을 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그 한국말로 풀어서 책을 쓴 분이 이 박성수 교수라. 그래서 박성수 교수를 책을 보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개동의 군밤장수 잡아다 죽이는 이야기 이런 것들. 네. 민비 이야기도 여책에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어떤 뭐 박사님께서도 아까 앞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민족사학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고종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나는 그래도 그 학자로서 이제 그 올고준 사람이라고 치는 거는 네네.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그래서 저 사람 책 지금 요 책이 내가 네. 어디고 다음 페이지에 그 책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책이 여러 권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절판돼서 네네.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부패해가지고 망하게 됐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 맨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라 20세기처럼 어리석은 세기는 없었다. 이 말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우리한테 꼭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뺏겠다라는 네. 관점을 그 책 전체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아마 저 책 이름이 있네. 조선의 부정부패에서 그 멸망에 이른 역사 해가지고 나온 지 벌써 한 20몇 년 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비슷한 책이 지금 있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책은 지금 뭐 절판됐더라고. 근데 이제 독립운동사도 연구하고 뭐 단군문화기행 같은 거 쓴 거 보니까 그 스타일상으로 그 폭넓게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민족사학자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족사학자라고 그래가지고 고종을 애써서 주둔한 거 그런 건 전혀 없어. 네,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의 글을 예. 우리가 읽는데 그 역사학자들의 그 스타일을 알면서 읽어야 돼요. 막 아무거나 막 읽으면 안 돼. 그 사기꾼 같은 사람도 요새 너무 많아요. 네. 엉터리 역사가 많다고. 그 이제 제대로 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책을 읽는 게 좋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일본 발전하고 있는 경제력은 그래프인데, 우리 생각보다는 예. 훨씬 괜찮아요. 1900년이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해잖아요. 일본이 1854년에 개혁 개방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46년째 되는 해 일본의 실력을 보라고. 중국이 545인데 일본이 1108. 중국의 거의 두 배로 2배 나와요. 가까이 차이 나네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예산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같았다라고 보거든. 근데 1900년 됐을 때는 거의 두 배로 앞서더라고. 일본 네. GDP가.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GDP 퍼 캐피타 이게 그 개인 소득 네. 개인 소득이 두배 일본이 이상을. 중국의 2배 이상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이제 물론 일본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정부 예산이 그때 청나라 예산하고 일본 예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예산이 컸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속도로 군비를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위주로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큰 정부지. 네네. 그리고 일본은 저때까지만 그걸 해도. 이제 나라를 끌고 가고. 그래서 그 전체 GDP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겠죠. 인구가 네. 훨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같았고 개인 소득은 2배 정도 이르렀다는. 네.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저기 50년 사이에 저렇게 발전한 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왜 발전을 못했냐. 옆에 나라가 막 발전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박성수 교수가 그런 말을 써요. 역사라는 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를 밝혀내는 게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이렇게 왜 했으면 이렇게 이거 망하지 했을까? 않고 성공했을 텐데 왜 네. 그걸 못했을까? 그거에 대답하는 것이 역사 공부라는 거야. 아. 난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네. 일어난 일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옛날 얘기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니까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 그래서 그 일본이 1900년 당시에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1904년에는 누가 뭐래도 일본은 강대국이었어요. 네. 그 러일 전쟁 직전에 또 그래서 벌써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에 그 동영상에 그냥 뭐 1900년부터 2020몇 년까지 전 세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네 쭉 이렇게 1등, 2등 막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런 게 네네. 있는데 보니까 일본이 1904년에 세계 10등까지 올라갔어요. 이 네. 제국일 때네요. 미국이 1등인가 한번 보세요. 미국은 1904년에는 당연히 1등인데 근데 그때 지구의 패권국을 영국으로 치잖아.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외국- 경제력은 미국이 예. 지금 미국이 거진 두 영국의 배가 거의 두 배가 넘지. 넘게 차이 나는데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 비슷하고 그런데 네. 왜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안 칠까? 미국이 1945년부터 패권국이 됐는데 패권국은 행동이에요. 돈만 많고 그런 거 안 돼. 행동하러 나가야지 패권국이야. 조용히 있는 조용히 있는 거는 패권국이 패권국이 아니군요. 그래서 황소는 안 무서워. 황소는 맹수가 아니에요. 네네. 힘은 사자보다 황소가 더 세겠지. 네. 어떻게 센지 알아? 황소하고 사자하고 힘은 누가 더 쓸까? 붙여봐야 이러나요? 예. 특징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러니까 사자 꼬랑지하고 네. 황소 꼬랑지하고 밧줄로 묶어.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해. 그러면 어디 끌려가는 쪽으로 놈이 힘이 더 센 거예요. 딸려가는지. 근데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아니야. 어. 국제정치학적인 힘은 서로 마주보게 해. 네네. 마주보게 했을 때 도망가는 놈이 약한 놈이야. 아.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은 사자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네. 황소의 힘이 아니라. 약간 호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 100kg은 500kg의 5분의 1이다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도망가는 그거 약한 놈이라. 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파워는 황소의 파워가 아니라 사자의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기 미국은 저 때는 황소야.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미국이 1860년대 GDP로는 세계 1등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1등이 된 다음에 진짜 명실공히 패권국이 되는 건 1945년이라. 네. 1945년에는 이제 미국이 손 걷고 나오거든. 내가 세계를 끌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힘을 분석할 때 네. 그러니까 사자의 힘, 황소의 힘. 근데 황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자가 돼야지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자가 됐는데, 네네. 일본은 사자와 늑대가 됐는데 우리는 그럴까? 거기서 제국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일본이 저 꼬만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도 1900년대에 일본은 아시아 국가는 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청나라 이런 거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워낙 등치가 크니까 가난해도 국민들을 다 곱하니까 세계 몇 등이 되는 거라.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조그만 나라 치고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1900년에 올랐다. 1904년에 이미 이제 10등 안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쭉쭉. 1939년에는 몇 등이야? 세계 8등. 그렇지. 1939년이 2차 대전 하는 해예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는 편에 쓴 거지. 1차 대전 때는 미국, 영국 편에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반대편에 서가지고 일본이 한 100년 동안 크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거기서 일본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 나와요. 항상 1등 편에 서야 된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1등 편에 확 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GDP 발전하는 거 보세요. 1978년에 GDP가 일본이 2등이야, 세계. 패전 33년 만인데 그것을 패전. 다 극복을 하고서 또. 저게 이제 일본이 네.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소련을 앞서가지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 근데 소련이지. 네, 소련이 소련. 그 해에는 GDP 발표를 안 했어. 일본한테 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소련이 발표를 안 한 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저 꼬마 일본한테도 지다니. 네.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은 보이지 않는 숙적이에요. 근데 이때는 중국은 아예 뭐 중국은 지금 한참 보이지가 미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저렇게 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 맨 끝에 있네. 맨 끝에 차이나. 10등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는 세계의 몇 %인데 거의 5분의 1인데 네. GDP로는 거의 세계에서 일본의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1978년이 뭐 하는 해예요? 중국이 개방하는 해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네. 그래갖고 그때 저것에서 또 그때 그 등소평이 네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갖고 먹고도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빨리 잘 사는 방법을 마련하자. 부자가 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게 뭐예요? 아니 공산주의 이념은 어디다 갖다 팽개치고 빨리 잘 살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밥도 굶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념이 무슨 중요하냐? 쥐가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고양이가 무슨 색깔이 중요해? 쥐를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흑묘 백묘론이라는 이론이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 해가지고 왜 니네들 색깔 따지냐? 쥐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실용주의 측면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때 중국이 공산주의를 사실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8년부터 중국이 이제 부쩍 크는 거지. 그때부터 커서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중국이 2등이 되는 거야. 일본을 뒤집는 해. 개혁 개방한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딱 30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법칙을 보면은 어느 체제를 해야지 나라가 잘 살아진다는 게 딱 나오죠. 공산주의 해가지고 러시아 망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해가지고 바닥을 기다가 딱 개혁 개방을 78년이 마침 소련이 일본한테 지는 해거든. 그때 이제 중국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그 세계에서 되겠구나. 제일 큰 공산 국가가 그 코딱지만한 일본한테도 밀리네 하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라를 이제 바꾼 것이죠. 그 스타일을 바꾸고 2011년에는 나가는 방법을. 소련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예 덩어리 이 등수 바깥에서 아웃된 그러네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니라고 자본주의고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공산당이 있는데 그 국민들은 이미 공산주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돈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다 자본주의 국가지. 근데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라서 지금까지밖에 못 크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더 크려면은 완전히 정부를 공산당에서 없애버려야 되지.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 분열된다. 그쵸. 완전히 개방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게 하고 뭐 스타벅스랑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하면은 물론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진짜 이제 거기까지 컸는데 진짜 크려면은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주의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회사가 자기 계획을 짜야 돼. 정부가 5개년 계획 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일본 그 보고서 야, 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랑 뭐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1900년에 일본 아주머니들이에요. 조그만하고 뭐 조그맣고 못생기고 게다 신고 다니고 애들 낳고 게 우리랑 너무 비슷해. 그러네요.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근데 1900년만 해도 보잘것 없이 보였던 일본이 강대국이 되다니라는 저 책이 재팬 1900이라는 그 사진첩인가 봐요, 저게. 저 지금도 우리도 팔더라고 지금 보니까. 당시를 보여주는 어떤 사진. 그러니까 1900년에 일본을 몇백 장으로 사진 700장이라고 그러네. 값도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내가 저 책을 뭐 살 수는 없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몇 개 그냥 그 인용한 거예요. 저기 뭐 이렇게 얼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저거 이제 저 사진을 돈 주고 팔더라고. 그러면 저 글자가 없어져요. 그 알람이라는 게 그 자기네 판권 글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뭐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예. 1900년대 일본 그 그림인데. 일본이 어? 제가 또 보내주신 자료들 보고서 느낀 게 영국도 그랬지만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 문명이 이게 상당히 또 내가 영향이 저 있구나. 보면은 예, 예.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엽에 그 조선보다 뭐 별로 이렇게 날 게 없잖아. 그렇게 10년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일본이 국민 생활상 경제적으로 수준 낮고 뭐 이름은 대일본 제국이라는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네. 우리도 대한 제국이지. 그렇죠. 대한제국이죠. 근데 저 그림이 아주 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앉아서 밑에 있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채 붙이고 위에 네. 그 남자들은 뭐 담배 같이 논아 피는 것 같아.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도 잘나지 못한 음. 일본한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외놈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을 비하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네. 근데 일본이 지금 1900년대 그 대일본 제국 그때 만든 법이 지금도 그냥 가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로 첫 번째 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야. 네. 근데 지금 백몇십 대 총리야 지금 사람이 백몇 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네. 거야.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 벌써 시스템이 이때 정립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법도 오래가고 제도도 오래가고 네. 그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제도를 유지하게 해달라. 아, 그래서 항복하는 조건이요? 무조건 항복이 아니야. 그러네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고쿠다이라고 그러는데 국채. 아. 일본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네. 해달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음. 미국의 항복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천황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망했는데도 천황이라는 구심점으로 나라가 흩어지지 않고 회복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의원 그런 사실도. 일본이 지금 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일본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원 내각제지. 그리고 양원제, 정당제 이것이 지금 다 그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1900년대 있던 거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백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역사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오래가는 네. 거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일본 총리야. 지금 110 몇 대인가 그래요. 내가 정확히 그 숫자 한번 하여간 그 아베 지금 기시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네. 100 몇십 대 그때부터 총리들이야. 벌써 쭉 이어져. 다 이어지니까. 그 일본 천황은 몇백 몇 대 천황이라고 몇천 년부터 그냥 또 이어지니까. 아, 그렇죠. 천황은 자체가 엄청 또 오래된. 그래서 저것들이 일본이 제도죠. 그 역사를 하여간 유지하는 데는 되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고집이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천황이 그대로 있고 네. 총리가 그래도 백몇십 년. 총리는 국회가 있어야지 총리가 있는 건데 네. 양원제가 되고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메이지 유신 같은 거가 난 지가 겨우 그러니까 일본이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한 3, 40년 전 일인데 네. 그 사이에 강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게 우리가 아마 이 역사 공부 앞에 하면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길 해가지고 한번 잠깐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일단 국민이 뭉쳐야 돼. 그리고 지도자가 훌륭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해주셨던 거 생각나는데요. 그 시대 정신이 없는 그렇죠. 그 권력은. 그렇지. 시대 정신 없는 권력은 허무하고 네. 난폭하고. 네.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는 권력이 그게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그 체제가 거의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지가 이토 되는 히로부미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참 못된 인간이 이토 히로부미가 네. 초대 총리야. 그리고 지금 백몇십 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 메이지 유신하는 과정이 주역들인 거죠. 주역들이 전부 다 사쪽은. 사무라이들인데 예.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현대 국가를 만들고 네. 현대 국가를 만드는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천황이라는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네. 그리고 천황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을 구심점을 만드는데 2차 대전 이후에도 기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제 보기에는 자체가. 무슨 뭐 천황이 세상에 어딨냐. 뭐 네가 어떻게 하늘천이야. 그렇죠. 하늘의 황제야. 천황이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와서 일본 천황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조롱한 거예요. 우리 이 사진기는 사람만 찍히는데 아, 신인 천황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그게 국민들을 일본의 모으고. 구시점이 된 거예요. 아, 그 태국 같은 나라가 왕이 있는데 네. 여당 야당이 죽어라 싸우다가 왕 앞에 가면 다 굴러앉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에 왕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데 왕이 있잖아. 네. 그 왕은 통치하지 않지만 군림하거든. 왕은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지만 군림한다고. 그러니까 군림한다는 게 직접 통치는 하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네네. 그런 구심점이 있으면은 좋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구심점이 일단은 없어요. 그 구심점을 우리가 하기에는 이제 너무 미국, 이제. 미국 걸 받아들이다 네네. 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의미 또 유심히 봤던 부분이 징병제를 도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프랑스 사례 때도 봤지만 이게 징병제 도입이 또 의미가 그 이제 예, 일본이라는 있잖아요. 예, 나라의 힘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국가가 되려면은 네.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 1. 징병제도. 네. 2. 뭐야? 조세, 세금. 징병과 세금. 징병과 조세가 없으면은 네. 현대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징병과 조세는 for what? To fight a war.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야. 네. 모든 현대 국가는 전쟁을 가장 잘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해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가는 그거가 거죠. 찰스 스틸리 교수, 우리 찰스 스틸리 얘기했지. 국가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그런 거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한국 사람은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와닿죠. 어. 네. 대통령은 마음으로는. 대통령이 뭐야? 대통령은 총사령관이에요. 네. 근데 우린 그런 의식이 없어. 야, 전쟁을 안 하는 것이 대통령 사명인 줄 알아. 대통령 사명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좀 현대 국가에서 스타일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선방을 날려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 고구려는 선방을 날렸잖아. 네. 근데 고구려는 되게 좋아하면서 선방을 날리는 건 나쁜 놈이나 하는 그렇죠. 짓으로 큰일 알고 나는 있는 거 당장 저도 그런 어. 느낌부터 드는데 그런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당시 잘 나갔던 나라들과는 아니, 그 체질적으로. 강대국들은 다른 말, 강대국이 영어로 정의할 때 강대국이 뭐냐?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 아,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부분 이기는 나라. 그게 강대국이에요.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힘. 황소의 힘이 아니라 사자의 사자의 힘을 힘.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네. 그래서 힘에는 그 퀄리티가 있는 거라 성격이 있는 건데 그 일본이 그걸 가졌다는 거는 전통에서 나온 거 무사도.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가 되면서 특이하게 발전하는 거죠. 네. 지금 나오네. 사무라이와 무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칼잡이들은 다 무식군으로 되는데 일본은 칼잡이들이 즉 지식인이야. 칼과 어떤 어. 붓과 칼을 같이 드는. 그러니까 붓하고 칼을 같이 칼 든 사람이 붓도 들은 것이 일본이라. 그래서 그 무사도가 이제 저거가 다는 아니지만은 일본이 급격히 발전한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사도가 지금도 없어. 그래서 군인들은 전부 다 뭐 군인들은 좀 이렇게 비하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 때 무신 반란 아, 뭐 난이 이런- 있고 막 그랬죠.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무신의 난 이후에 군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군인이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고 제일 튼튼한 사람이 가고 리더십 많은 사람이 장교가 되는데 귀족이나 되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쳐다보니까 오늘날의 이 웨스트파리아식 국제 체제에서 잘 적응이 지금도 네. 안 된. 난 지금도 안 그런- 된다고 봐요.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이 무시당하다가 한 번씩 난 이렇게 일으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무신이 곧 문인이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무사도 보면은 약간 영국 기사 이런 것도 서양의 생각나고 기사. 서양식 어. 어떤 그런 체계랑 또 잘 맞는 미국의 부분들이 있는 것 카우보이. 같아요. 예. 그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전쟁은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음. 80%가 네라고 대답해요. 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미국 사람의 80%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0으로 나와. 내가 그 질문을 학생들한테 했더니 0이야. 전쟁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좋다는 전쟁은 인식들이 무조건 안 해야 있다니까. 돼. 예. 그러니까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예.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 항복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전쟁을. 음. 그러면 왜 이완용이를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일본한테 항복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런 논리라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서로 우리 스스로 막 엉기는 거야.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완용이가 지금 살아와서 네, 네. 야, 너네들은 북한보다 60배나 센데 북한한테 쩔쩔 매는구나.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 100배 세서 내가 쩔쩔 매고 음. 항복한 거야. 그 나는 평화주의자야. 안 죽었잖아 우리 전쟁에서. 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겠죠. 예.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스로 예. 그러니까 자가당착, 예. 자가당착. 그거를 깨려고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지 사실은. 네. 그 무사도라는 책은 정말로 유명한 책인데 니토베 이나조라는 그 일본 사람이 영어로 쓴 책이에요. 아, 또 영어로 쓴 책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어로 읽기 쓴 사람 있다고 그랬지 윤치호. 윤치호. 예. 우리나라도 저 수준의 엘리트가 있었다고. 아. 근데 지금 윤치호는 친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저기 영국에 있을 땐가 영국인가 거기서 이제 그 물어보니까 그 서양은 기독교를 가지고서 국가를 아이덴티티를 찾고 발전을 시켰는데 너네는 그 신이 없었다면은 뭐가 일본을 발전시킨 그 네. 근간이 되는 생각이냐 거기에 대답을 하려고 쓴 책이 바로 저 그 무사도 무사도. 영어로 일본말로 부시도예요 부시도 네. 부시도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썼다고 근데 그 책이 이제 우리말로도 저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거가 일본 국민 정신의 정신적인 모토가 됐다. 근원이다. 그 무사도가. 일본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팩트. 일본은 단시간 내에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물론 전쟁해갖고 뭐 개판됐지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무사도가 현대 일본의 아주 중요한 그 사고방식 저거를 알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 어떤 영역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국 해주셨을 때도 그 얘기 해주셨지만은 이 정신의 영역이랄까요? 내가 이제 그 네, 나보고 문명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애써서 설명하자면은 그 미국식 문인, 미국식 정치제도, 미국식 사고방식 네. 플러스 박정희의 무사도가 합쳐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온 거예요. 아, 미국식 그런 정신의- 이승만의 미국 정신, 네, 네. 기독교 정신과 미국식 그 국가주의 거기에다가 이 박정희의 무사도 네. 일본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거가 적절하게 짬뽕돼 갖고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근간이 된 거죠. 네. 지금 이분은 5천엔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 돈에 이제 들어갈 네. 정도니까 그 일본은 그 보세요. 우리나라 돈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이야. 그렇죠. 조선시대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 얼굴은 하나도 없어. 네. 어느 돈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 얼굴이 있었지. 그거는 이제 근데 완전 초기 때 그러니까 있었던 대한민국 거죠? 초기 때. 네. 대통령 얼굴이 있었는데 아, 이제 5.16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얼굴들은 우리나라 돈에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들어갈 때가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 게
우파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되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승만과 박정희는 좀 멀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이승만 보는 박정희가 측면이 들어가 이제 있더라고요. 지금 아, 이 나라의 경제를 키운 사람, 예, 예.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 정도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네. 뿌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자꾸 그 1919년으로 가는데 1919년에 뭐 임시정부 네. 이름도 임시 아니에요, 임시. 임정이 우리의 기원이었다. 어. 그런 얘기를 하죠. 기원은 되지만은 네. 그 해에 우리나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의 사묘소가 뭐야? 영토 주권 국민인데 네. 그땐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잖아. 국민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제 그냥 주장하기 나름이지. 네. 근데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국가의 오리진이 돼? 음, 영토 국민 주권이 다 갖춰진 건 1948년 8월 15일. 네. 그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벌써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19년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지. 예. 아, 진짜 그런 거 지금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네. 세계 10등인 나라인데 네. 우리는 죽은 나라, 일본한테 죽임을 당한 나라를 그 얼굴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돈에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집회 인물은 한동안도 그냥 조선시대 인물을 계속 쓸 것 같아요. 너무 근현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정립이 통일이 되지, 서로 안 통일. 되잖아요. 북한은 전부 김일성이거든. 아, 김일성이 전부 또- 김일성이에요. 북한은 큰 돈 작은 돈에 다 김일성이라고. 아,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다 이승만을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100원짜리는 이승만 넣고 1000원짜리는 박정희 넣고 10,000원짜리는 뭐 누구 넣고 그러면 되지. 근데 국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이라고 망한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 조선이죠. 조선이야. 예. 참 그런 것도 요 5,000엔짜리 지폐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퀘이커 교도라고 되어 케이커교도 있던데. 평화주의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네, 네. 케이커는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평화주의자거든. 아, 종파 중에 하나인 종파 중에. 건가요? 아. 케이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일본을 네. 일본 그래서 무사도는 일본이란 토양에서 피어난 고유의 꽃이다. 일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무사도다. 부시도. 네. 무사도라는 건 뭐 그냥 서영어로 치면 기사. 네, 뭐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영어로 책을 쓰고 그리고 일본말로 번역을 했고 쓴 것이 1899년, 그러니까 1900년 딱 될 때 쓴 거야.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오히려 역수입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먼저 본 거예요, 저거를. 서양에 먼저 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그렇죠. 돌아왔군요. 저 이 부분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 무사도라는 것 자체가 영국 헌법의 그렇죠. 위치와 같다. 대영제국 헌법의 대영제국은 위치와 헌법이 같다는 게.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무사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영국의 민주주의의 본산 아니에요. 이거 네. 마그나 카르타 1215년인가 그래요. 한 영국의 민주주의는 800년이라고 역사가. 아, 근데 일본 그러니까 그 영국을 상징하는 헌법, 일본을 상징하는 건 무사도. 무사도. 근데 무사도가 이제 그 무사도의 내용을 보면 그게 죽어라 싸움만 하고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신사도가 있고 네. 용기가 있고 네, 네. 성실이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쇼군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살고 죽는 거를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할복 문화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 네. 할복도 거기 기사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고. 할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애들 말로 쪽팔리는 네. 삶은 안 된다는 네, 뜻이야. 네. 개죽음 당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끊는다 쪽팔리는 이런 거는 거 안 같더라고요. 된다 그지. 불명예는 안 된다는 소리야. 예. 우리가 보기에 저게 맞습니다. 그 문명 국가에서 할 짓이냐라고 보는데 네. 아니 왜 저런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아까 내가 그랬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제국주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했다. 네. 그것이 바로 일본 군비학정의 역사라는 그 야마다 교수라는 사람이 그 야마다 아키라라는 교수가 쓴 건데 우리말로 번역도 나와 있어요.
나는 저 책을 일본 말로도 갖고 있고 어. 번역판도 갖고 있는데 네. 통계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음. 있어 저 책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그 시바료타로라는 사람이 청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삼국 간섭으로 뺏긴 네, 다음에 네. 분해가지고 일본이 밥도 안 먹고 네, 와신상담. 와신상담하면서 군사력을 늘렸다. 예. 근데 그 군사력을 늘리는 거 저 액수를 보면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무지막지. 아, 당시에. 정말 밥도 굶고 총칼을 맞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를 뺏은 다음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해 거꾸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식민지 하러 간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하다 점령한 다음에 보니까 경제력도 발전하다. 발전한.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이 그냥 여지없이 안 맞아. 음. 저 일본 군비확정의 역사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전통 사상.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오늘날은 그 전쟁할 때 이거 대포, 총알 이런 게 중요한데 네, 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총 들고 달려가서 네.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백병전 사상이에요. 네. 근데 이 어. 이유가 이때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돌격 앞으로가 돌격 조금 앞으로지. 더 효과가 어. 있다고 아니 그 돌격 그런 거지. 앞으로가 러일 전쟁 때 효과를 본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일본 생각에 굳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게 한계가 있었던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모든 군사 전략은 네네.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할 때 미국의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아. 플렉시블 리스판스 네네. 스트래티지. 게릴라한테는 게릴라로 가서 싸워야 돼. 근데 게릴라한테 핵무기로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게릴라랑 싸우기 위해서 현대 국가인데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그게 그린베레예요. 네네. 그런 근데 유연 이제 반응이. 일본은 그 군부의 뭐라 그럴까 아집, 고집. 야, 총 들고 뛰는 거야. 가서 찌르는 거야. 돌격이야, 돌격. 그게 이제 오래 간 거예요. 화력전이 아니라 사람이 네. 뭐 보병전으로.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가 돌격전에서 되겠어? 네. 그러니까 보병, 일본은 보병이 많았죠. 육군에서도 포병이 아니라. 네. 이제 이게 약간 좀 낡은 전쟁 사고 방식인데 그렇다고 그 고집이 예, 오래 예. 가요. 생각이 오래 저도 가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군사 전략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아. 미국의 해군 전략도 1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서 네. 군인들은 언제나 지난번 전쟁을 싸워.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번에도 전번도 저렇게 뭐. 싸웠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싸운대. 아. 그러니까 군인들은 언제나 어제의 전쟁을 한다. 근데 그 이제 군인들이 잘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래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거만 쳐다보이는 거야. 특히 과거에 성공한 거는 거의 신이야, 신. 안 이렇게 바뀌어. 했었을 때 이겼었으니까. 야, 그때 이겼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거 바꾸는 거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쉽지가 않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차 대전이 아니라 러일 전쟁의 경험 때문에 2차 대전에 폭망한 거야. 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군요. 뭐 군사력 증가하는 거 저쪽 숫자 보면은 아까 그 교수 책에 네. 저 밥 먹고 그냥 군사력만 늘린 나라야. 매년 평균 군사비가 15.9%씩 늘어났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에. 이게 또 보니까 1900년대에서 1905년 사이에 육군이 15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치가 우리 아닌가 생각으로 말이 안 거의.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젊은 참.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지. 군대. 네. 그러니까 그 징병제라는 거가 그 초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네. 1200만이었어 군대가. 징병제를 해가지고. 1200만이요? 미군이 1200명까지 올라가요. 와. 그때 인구가 2억도 안 될 때. 1200만. 와, 놀라운 어. 수치네요.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1200만 명의 미군이 있었다고. 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해서 한 200만 명 채 되나 많아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징집이 아니라 모병이죠. 모병제니까. 예. 지금 한국 사실 60만 좀 언저리잖아요. 60만 안 돼요. 딱 지금 약간 안 60만보다 되나요? 내려갔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많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1200만. 와. 징집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가야 될 거예요. 전문 직업군. 그래가지고 아. 군대 가서 은퇴 안 하고 그냥 군인이 내 직업이야. 미군이 다 그렇거든 지금. 근데 박사님 이 징병제 모병제 얘기를 하면은 꼭 징병을 고집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면 여성도 징병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좀 어떻게 근데 또 이제 보시나요? 그거는 뭐 예. 이제 지금은 기계로 싸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역시 기술전 기술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들도 가서 기술군 역할을 할 수 있죠. 컴퓨터 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보다는 좀 그런 걸로. 징집제냐 모병제냐 네. 그거는 뭐 어떤 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야 돼. 유연하게. 징집을 해봤자 안 되는 시대가 오거든. 네.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르니까. 징집제는 이제 그 대군주의 시대 때 근데 군대가 일단 100만 대군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징집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모병제를 해가지고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2년 있다 집에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있으니까 직업 군인제가 되는 직업군인들 거네요, 가지고 완전히. 숫자를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직업군인들이 전쟁을 더 잘해. 전문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징집군은 그 의무 아니야, 의무. 네, 네. 근데 이제 이 모병대가 되면은 권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이제 전문 직업군이 전쟁을 더 잘하는 거로 지금 평가하고 있죠. 징집군보다. 네. 이게 또 사례들을 보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나는 사례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저기 네, 저 조그맣게 보이는 저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그 일본 장군인데 네. 저 사람이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가 영국 제국주의랑 조금 다른 거. 영국 제국주의는 여기서 속에서 팽창을 해서 나간 거야.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힘이 넘쳐서 나간 건데 네. 일본은 그 힘이 넘쳐서 나가는 팀이 너무 무서워. 음. 그래가지고 자기 국경선을 멀리 만들어야 돼. 네. 국경선을 멀리 만들기 위해서 일본 국경선을 조선으로 확장하는 거라. 그 조선에다 금을 거놓고 이것이 일본이 사는 이익선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선을 가져야지 일본이 살 수 있다라는. 식민지 이런 개념이랑 조금 다른. 그러니까 네, 자기 그래요? 힘이 넘쳐서 가서 이렇게 덮은 것이 아니라 네. 저쪽 세력이 무서워. 영국이 네, 네. 무서워. 서양의 제국주의가 막 치고 무서워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국경을 이만큼 넓히지 않으면은 네. 내가 죽겠다야.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익선이에요. 이익선. 네, 네. 그래서 이익선이라는 게 일본이 대외 팽창선이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영국 제국주의랑 그래서 그 제국주의 이론 중에서는 이 속에서 나간 거냐 밖에서 끌어당긴 거냐 이렇게 이론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밖에서 끌어당긴 그 비슷한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그 되겠군요. 유럽 네. 제국주의에 대항한 일본 제국주의야. 네, 네. 스스로 막 힘이 넘쳐 흘러서 들어나간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측면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논쟁하는 거죠. 예. 한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하는 거죠. 이게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한테 불이익이다, 이익이다 그게 이제 이걸 이토 가지고. 히로부미. 예. 야 지금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잡수냐? 네. 소화도 못 시키는 놈이. 그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제국주의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침략적 공격적 제국주의자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니다 한국을 가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러고 네.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주권선과 이익선을 나누는 전략을 이게 채택을 그러니까 해서.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거가 일본이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정당화시키는 면이 있는데 자기네 제국주의를 네. 이것까지 안 가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라는 그 절박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개국당하고 그 영국 군함들 온 거 보니까 무섭거든. 네. 그래서 과잉 방어였다는. 그 과잉방어지 그러니까 예. 과잉방어가 곧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본이 그 유럽은 뭐 방어용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그냥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팽창인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제 자본주의가 넘쳐 흘러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를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돈은 영국이 자기네 동등하고 호주, 미국 뭐 이런 데서 벌어들인 것보다 항상 적어.
그러니까 제국이 도대체 장사가 되는 일이냐?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제국을 했는데 보니까 그 돈도 하나도 못 벌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나온 얘기예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박지한 교수 얘기한 거가 네. 바로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한 거예요. 영국의 제국은 장사, 주판알 튀겨봤을 때는 손해였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제국을 유지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보는 거는 또 조금 안 맞는 안 부분도 맞다 이거지. 있다. 그 제국이라는 요인에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명예도 있고 대형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명예지 명예. 네. 우리가 맨 앞에 그런 말 나왔죠. 인도의 대낮에 네네.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개 하고 영국인밖에 없었다고. 그 어떤 그만큼 부지런함을 자기는 볼 수 있는. 부지런하고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거죠. 저희 러일 전쟁 시기에 군사력이 이게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난 저거 것을 늘어나는 거 보여주네요. 보면은 예. 그때 우리는 정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05년서부터 1910년 그 을사보조약서부터 병술 국치 나라 뺏기는 데까지 5년 동안 뭐 했어? 일본은 5년 동안에 군사력이 몇 배씩 늘잖아. 네. 정말 잠자고 있었다. 우리는 뭐 표현이 그냥, 예, 다시금 생각이 그러니까 뭐 나는 것 그냥 같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안 했어.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병전 이런 게 좀 이게 생소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백병전은 형들로 가서 군인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돌격 앞으로 해서. 저 이제 독일하고 미군 2차 대전 그림이나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가 백병전도 있던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땐 총알이 떨어져서 백병전 할 때도 있고 네. 적이 너무 가까이 와서 쏠 수가 없어가고 네. 뭐 그냥 철모로 때리잖아 지금 미군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 전략이라고 하기에 되게 그냥 1차적이고 뭔가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먹힌다는 게 참. 근데 전쟁할 때 백병전을 6.25 때도 많이 했어요. 6.25 당시에도. 중공군은 이제 또 백병전 또 중공군이 이제 무기도 딸리고 그러니까. 수가 많으니까 근데. 네. 그런. 지금 일본 그러니까 뭐 러일 전쟁이 전쟁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러일 전쟁 직전에 기관총이 발명돼요. 네. 기관총이 발명돼 가지고 그거 위력을 본 사람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한 거의 거야. 핵 같은 핵무기야 위력으로. 그게. 다 죽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니? 네. 근데 일본이 그 앞을 달려가서 이겼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일본 놈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기관총을 쏘는데 일본군이 뛰어가. 근데 보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되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인 것 무모한, 같은데. 그래서 그 전쟁 역사에서 전쟁사에서 이긴 팀이 더 많이 죽은 게 러일 전쟁이에요.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보통 이제 이긴 팀이 병사도 조금 죽거든.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거 비슷하게 된 것 같아.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한 땅을 자기가 가지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많이 근데 죽기는 죽었다. 더 많이 죽어 러시아가. 해군 전략과 러일 전쟁 교훈. 이건 뭐 우리가 다 그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보다가 충각을 잘 모르겠어서 자료 화면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충각은 생긴 게 배 코예요. 네. 걸어가서 받는 게 일이에요. 원래 네. 군함은.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 상대 군함을 잡아들이는 거죠. 구멍을 뚫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 가라앉도록.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는 가서 박는 거야. 네. 그래서 가서 박으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속도 빠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까름하게 길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만드는군요. 모든 전함은 까름하고 네. 길어. 위에서 보면 젓가락이야. 저항이 좀 덜 받. 그래야지 속도를 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거북선은 둥근 배지. 그치, 약간 뚱뚱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가 그 프랑스 역사학자가 네. 거북선은 충각이 어디 있냐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못했다니까. 저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충각이 부분이. 램. 영어로 램이야. 네, 램. 네. 그래서 그 무지무지한 통나무를 배 밑에다 까는 거예요. 네. 그 전속력으로 해서 옆에 배를 받으면 옆에 배가 뿡 뚫리면서 네. 깔아앉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군함은 레밍을 해요. 현대 군함도 레밍을 한다고 심지어. 현대 군함도
그냥 그, 들이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부러뜨릴 수 그 있도록 다 해놓는군요. 무슨 영화냐? 우리 그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배를 네. 졌잖아요. 네. 노하고 사람하고 묶지. 음, 묶고. 네. 왜냐면 사람은 위험하면 이거 놓고 도망가거든. 아, 그러지 못하게. 엔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을 아, 묶는 거야. 거북선은 누가 이걸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모른다고. 그 상상이 예, 좀 잘 안 그려지네요. 거북선을 놓젓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하고 묶었을까? 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그런 있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미국 저 캐나다 학자가 네. 거북선은 어떻게 램을 했냐? 저게 돌격 전함이라는데 음, 내가 대답을 못했지. 아, 이제 연구 앞으로 해봐야지. 저 봐요. 빼쭈가잖아. 저걸 와서 네. 박는 거거든. 저렇게 하면 이제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해에서는 포로 러시아 군함을 깨버린 거야. 아, 대포로. 가서 박지 않고.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해군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아, 포로 격침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저 가서 안 박아도 들이받지 않아도. 대포로 상대방의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라는 오. 그 전략을 이제 러일 전쟁에서 네. 그것도 저 우리나라 좀 부산 앞바다에서 아, 참, 저도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박사님께서 또 전쟁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그치. 참, 예, 그런 부분들 재미있게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또 영국이 이때 요걸 보고서도, 영국 예, 그때 이제 그 영국 미국 난 그 1920년에 이제 이건 네, 조금 네, 그한 20년 건너뛰었지만은 1920년에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회의를 하는데 네. 영국하고 미국은 50가죠. 일본은 3.5를 갖는 만큼 그 정도로 일본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아,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고 네, 네. 그 다음급이 독일, 일본, 이태리라니까. 음, 그래서 그 일본이 벌써 1920년대 음.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갔구나는 그 생각이 그런 드는 거죠. 것도 또 볼 수가 있네요. 음.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 당시에 영국이 신속하게 해서 아주 건함 경쟁을 그렇죠. 다들 벌였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볼 이제 수가 결국은 있고. 해군이 센 나라가 제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에러는 뭐냐? 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갔어. 음. 만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죽은 거야. 아, 너무 욕심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욕심이 있는 많은 게 힘에 아니라 이제 비해서.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경직된 사고방식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 네. 자기 힘으로 대륙과 해양에서 전쟁을 다 못하거든. 한쪽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만주로 올라가고 태평양으로 나갔으니까 결국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 거지. 역설적으로 또. 일본이 만주만 점령하고 네. 태평양 안 건드렸으면은 미국하고 안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해방이 됐을까요? 뭐 역사를 우리가 이풀은 없지만은 네. 그거 생각해 보면 또 황당해지지.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것은 우리한테는 신의 한 수야. 네. 또 그렇게 되는 어. 되는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죽거든 일본이. 네. 그래서 이 미국을 또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건국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 네. 이제 나라를 일본 놈한테 몇십 년 동안 뺏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만들었구나. 이제 우리 거. 그래서 6.25가 나라를 만든 지 1년 2달 만에 난 전쟁이에요. 1948년에 만들고 50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난 전쟁이야. 1년 10개월인가? 그렇죠? 네. 한국군이 요감하게 싸웠던 이유가 새로 만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야. 그게 정신이라고. 근데 그 정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건 매일 외우고 그랬거든. 그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나서 네.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외웠다고.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린 무조건 어렸을 때 극장 가면은 네. 일단 애국가 나오고 극장에서요? 그럼 당연하지. 애국가 나오고 네. 우리의 맹세 나오고 아, 뭐
근데 지금은 애국가 안 나오잖아. 애국가 안 나오고 우리의 맹세는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와. 그래서 그 일본이 네. 그거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이 건설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상징이 뭐예요? 우리 태극기 막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 태극기는 뭐 어디 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미국 가보세요. 맥도날드에도 미국 깃발, 아, 성분기가 주유소에도 그렇게. 미국 깃발. 미국 네. 깃발 천지야. 집에도 깃발 달아놓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 깃발이 우리나라보다 10배는 더 많이 보이는 것 네. 같아.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보이는 것보다. 네. 참 그런 것들이 또 그리고 뭐 가미가제 특공대 대화혼이라는 게 일본 정신이란 말인데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저게 잘났냐 그러면 저게 야만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약간 나라를 위해서 가서 죽냐 네. 비행기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뭔가- 야만족이지 저게. 네.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보통. 근데 야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그래 가지고 일본이 그 대화혼 그걸 가지고서 조금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무장 해제당한 다음에 세계 2등까지 30년 만에 오른다는 게 아, 그 대화혼을 좀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예. 풀었군요. 아, 그 전쟁하는 스타일이 네. 카미가제 특공대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저게 일본 정신이라고. 이게 굉장히 근데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그 미국 군함에 비행기가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가 폭탄이야. 근데 비행기 폭탄을 사람이 사람이 그 자기 의지로 가서 가이드드 해야 미사일이에요. 된다는 게. 이게 유도탄이야 그게. 네. 지금 말로 하면 네. 조종사가 네. 자기는 그러니까 갈 때 죽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경대학이면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니에요. 거기 다니는 학생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유서를 쓰는 거야. 걔네들은 목숨이 출격하는 날이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름도 돌아오는 기름 안 줘요. 그냥 갈 기름만. 갈 기름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탈 때부터 자기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네. 뭐 저기 한번 해군 네. 수위가 보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보시라고. 네. 저게 야만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서 무서운 거냐. 응?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뭔가 지금 저는 내일 일본을 네네. 위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언젠지도 알아. 네.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게 야만일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한번 그냥 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저기 네. 논쟁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요런 이 특공대 동상 같은 게 일본에 그 야스쿠니 신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있지. 예. 그게 어떤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바친 그런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그 정신이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런 정신이 있는가라는 뭐 일본도 뭐 요새 많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가까다 일본 가보면 일본은 지금도 교복 입고 다녀.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예. 교복 있어 일본. 교복 입고 다니고 네. 남자애들은 겨울에 전부 다 반바지 입혀요. 반바지요? 어. 겨울에요? 추워도. 그러니까 그 정신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좀 어떤 강하게 그렇지. 키우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저걸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서 저게 그냥 무조건 좀 미친 짓이냐. 저희가 또 이거 보면서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면은 다 20대들일 건데 22살, 21살, 저건 24살짜리네. 거의 무슨 한 반 100살은 산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문체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이게- 재작년 일본 방위백서야. 네. 앞에 그림을 보라고. 무사가 이렇게 또 있네요. 저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좀 호전적이다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거를 미국이 허락을 했으면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방위백서에 저런 그림을 일본의 넣었다는 것 자체가- 방위복서에 네. 사무라이가 들어간 거, 말탄 사무라이가. 네. 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다시금 한국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때지. 아, 일본을 대폭 급격하게 군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우리가 준 거예요. 네, 당시에. 왜냐하면은 세계 지금 패권국이 미국인데 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좋거든. 미국이 볼 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우리는 중국하고 싸움 안 해요. 네.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다고. 일본이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네가 싸우라 그러지. 참 그래서 그렇게 단일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띄워주는 게 일본의 우파가 제일 좋은 일을 김정은이가 했고 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한 거죠. 그분이고 이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단일을 저기서 했는데 칼을 그리는 거로 칼을 들고 있는 거로 하려다가 아. 칼은 뺀 거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고삐를 움켜진 모습으로 고삐를 움켜진 거로 바꾼 거예요. 그려졌는데 칼 쥐고 내려치는 장면을 그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뭐 저거나 그거나 뭐 그냥 저 말 그림 자체가 네. 내가 저거 보고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죠. 네. 저건 방해의 저게 공격이지. 그렇죠. 저걸 네. 공격이라고 봐야지. 돌격 앞으로인데 그렇지. 그림이 지금 이제 거의 보통 국가가 됐잖아요. 넘었지, 이제는. 일본은 예, 그쵸.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과 미국은 함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종이 헌법 이런 거 종이는 종이에요. 그거는 찢으면 되는 거야. 네. 우리는 일본 헌법을 그렇게 썼으니까 일본은 안 된다. 뭘 안 되긴 뭘 안 돼. 지금 다 핵무장 빼놓고 다 했는데. 네. 좀 그런 게 참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보면 완전 철저히 원수여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핵폭탄 2발 맞은 나라다. 네. 그러면 안전을 안 보겠죠. 그럼 500년 걸리겠지. 예. 친해지려면. 근데 절대 일본은 이제 반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친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하고. 네. 그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네. 절대 되면 안 되는 걸로 트럼프가 생각하죠. 5년 전에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너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돈도 그렇게 많은데 라고 했는데 요번에 일본 옛날 수상을 만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본 국민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되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고. 그 외교는 어디 갔다 삶아 먹은 거야? 일본은 외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총리가 또 그렇게 아베가 가서 예.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미국하고 적이 된 거고 그 사이에. 그래서 무사도의 규범 이렇게 해서 저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의, 용, 인, 예, 성, 명예, 충의. 저거는 현대 국가라도 저게 국가의 그 단합이라든가 국가의 힘을 결집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네. 또 덕목 또 세 가지의 덕목이 수양, 미덕, 할복. 할복은 이제 그러니까 창피한 일은 안 한다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항복하기보다는 죽는다. 네, 차라리 죽는다. 근데 옛날에 스파르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파르타 엄마들이 그러니까 미국 스파르타에서 이제 장교가 되는 거가 방패를 날아야부터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사관학교 졸업한 자격을 얻는 거야. 방패를 받는 방패를 네. 이제 방패를 받아서 이제 예. 전쟁하러 가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방패를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누워오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죽어서 방패를 들고 오는 건 살아서 돌아오라는 소리고 네. 방패 위에 누워오라는 건 죽으라 이거야. 도망가지 말고. 살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방패에 누워오든지 네. 방패를 들고 오든지요. 그 이제 따지고 보면 저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같네요 거의. 그 등허리에 상처가 난 죽음은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불명예 중에 거로 최악이야. 보는 거죠. 예. 왜 어떻게 등에 상처가 나니? 앞에 상처가 나서 죽어야지. 그 도망가다가 맞은 거. 도망가다 맞았다는 네. 소리가 되는 거죠. 참 이게 아니, 한국에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우리가 않은 정서들이죠. 개인으로 살고 네, 네. 회사원일 때는 죽음 이런 얘기하면은 그 회사 당장 관두세요. 그렇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면 당장 관두라고. 네.
근데 국가에서 죽어라 그랬을 때 나 관두겠어 그러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하고 회사는 거기가 다른 거예요. 회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쟁은 안 해요. 네. 근데 국가는 우간다도 전쟁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국가하고 회사가 구분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라 회사원이 되면 이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죠. 아,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회사원 같이 되면은 너는 국민이냐 회사원이냐. 아. 그 비유도 상당히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아니 그래서 내가 부분인 것 그 같습니다. 비유는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네. 너희 회사를 위해서는 A라는 걸 해야 돼. 근데 그 A라는 행동은 국가에는 손해야. 근데 국가를 위해서는 B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희 회사를 위해서는 손해야. 너는 A를 할 거야, B를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다 국가를 위한 걸 할 거예요라고 대답하면서 컸어요. 네, 그것이 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떠나서. 네. 근데 요새 애들은 솔직하게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랬더니 회사가 없으면 내가 못 먹고 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모르는 거는 회사를 살려주는 그 껍데기가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회사원이냐 국민이냐. 그 우리는 국민을 양성을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정부나 국가에도 하는 게 어떤 국민들이 국민이 아니고 노조원 같이 요즘에 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국가의 이제- 책임지라고 하고 인생을. 예, 참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조선 멸망 시기에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이다. 정신력이 큰 거죠. 예, 정신력이 그렇게 컸고 귀결이 되는 것 국민이 같네요. 단결했고 예, 지도자들이 올바른 목표가 있었고 예, 공허한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목표가 있었던 거지. 네. 시대 정신이 있었고 네. 근데 고종은 그게 없었고 음, 뭐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도 따라가는 게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국민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학교 다닌 거 국민학교는 국민을 만드는 학교예요. 아, 그래서 국민학교인 그래서 건가요? 국민학교라고. 아, 저 왜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지? 이 생각만 했는데. 국민이 없는 아. 나라들이 있어. 국민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전부 다 회사원들만 사는 나라들이 있다고. 네. 근데 회사원이란만 사는 나라는 전쟁도 못 하고 발전도 결국은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나는 국가주의자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뭐야? 그 이승만은 국가주의자예요. 왜? 평생 동안 여권도 없이 고생을 했거든. 네. 어디 갈 때 여권이 있나 나라가 없으니. 그 미국 갔을 때도 여권도 없고 뭐 그냥 이러면서 산 사람이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공기처럼 어, 당연한 게 돼버려서 이건 당연히 있는 나라가. 거라고 치는데 예. 국가가 없으면 회사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예. 회사만 가지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각을. 그 짧은 기간에 물론 이제 꽃이 사쿠라가 확 폈다가 와장창 졌지만은 네. 그것도 참 무사도 같네요. 근데 다시 예. 또 폈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긴 세월이 흘러서. 근데 이제 야. 하여간 우리가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걔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컸느냐에 대한 그 본질도 연구를 알 필요가 정말. 있다. 연구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참 긴 시간 동안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가져야 될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호는 저희가 또 이 긴 시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보니 또 잠깐 이제 어떤 휴식기를 그러니까 가지면서 내가 그 얘기 미국을 한 달쯤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뭐 미호를 그러니까 역사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을 그 사이가 이제 일제 시대니까 내가 이제 다음번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쪼개지냐 일본이 어떻게 항복하고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25를 하다 보니까 네. 조선 멸망의 이야기까지는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대한민국 생기는 이야기, 네, 부터 이제 건국에 대한 건국, 얘기가 분단, 되겠네요. 전쟁 네.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갈 테니까 음. 이제 그래도 비교적 덜 옛날 얘기를 이제 네, 아주 더 본질에 어, 가까워지는 가을부터는 얘기가. 이제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역사를 공부하자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여러분 열심히 지금 복습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예, 다 예. 100살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1910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100열 몇 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1910년에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1940년대로 오자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주신 박사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